네, 4천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지난 6월 3천을 넘어선 지 넉 달 만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씻은 걸 넘어 올해 상승폭이 주요국 증시를 압도했습니다. 저 소식 전다빈 기자입니다. 개장 직후부터 수직 상승한 코스피는 전장보다 2.57% 오른 4,042.8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4천선을 뚫은 건 사상 처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스피 4천 시대라는 그야말로 전인미답의 지수를 달성하였습니다. 1980년대 10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IMF 외환위기로 휘청거렸다가 경기가 호황이던 2007년 2000선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악재를 거친 뒤엔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자금에 힘입어 3000선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라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올 들어 파죽지세로 오른 코스피는 오늘 45년 만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자본시장 육성 정책 자체가 상당히 좀 효과를 봤다라고 AI 사이클, 이거로 인한 국내 반도체 업종의 수혜 효과, 이러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것이 올 들어 코스피 상승폭은 70%에 육박하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증시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하반기에만 17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증시를 견인했습니다. 정부의 어떤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글로벌 지수에 한국이 지금 편입된다는 그런 소식들이 환차익에 대한 기대익도 상당히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에이펙 주간을 맞아 미중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이 커지며 일본과 대만 증시도 오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동성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해지가 안 되니까요. 이걸 다른 자산으로 옮겨가는 거 2021년 3년 전 고점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한 4% 정도는 폭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목은 이번 주 예정된 미국 금리 인하 여부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쏠립니다. 코스피 4천 이정표가 우리 증시 발목을 잡아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1호 판결, 그 당사자는 한덕수 전 총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11월 중에 끝내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을 담당하는 지귀현 재판부보다 선고가 빨리 나오게 됩니다. 조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중계 안내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개정된 내란특검법 11조 사항의 시행됨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재판을 중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특검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 안전을 방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내란 재판을 중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재판 심리를 다음 달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재판부는 11월 중에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 등으로 이뤄진 결심까지 다음 달에 끝내면 올해 안에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보다 늦게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1심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셈입니다. 지귀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재판 심리를 오는 12월에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한 전 총리의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당초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부장판사의 요구에 따라 이보다 중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변경하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더해진 한 전 총리의 선고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김건희 씨가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장고에도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계 기록유산인 조선왕조 의궤가 있는 곳입니다. 일반에 공개된 건 2016년 단 한 번뿐입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은 소수의 연구자들만 어렵게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절차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한민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조 왕세손 책봉 때 만들어진 어보는 옥으로 만들어진 옥보입니다. 뒤에 있는 이 금속으로 된 통이 어보를 담기 위한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장고는 습도와 온도에 민감한 8만 8천여 점의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좀처럼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곳입니다. 일반 공개는 2016년 단 한 차례, 보통 사전에 허가받은 연구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보관된 제2수장고에 2023년 3월 2일 김건희 씨가 들어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실을 통해 오전 방문 계획을 알렸고 출입 신청과 허가 절차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박물관 측은 점심 무렵 도착한 김 씨를 위해 평소 굳게 닫힌 철문을 열고 출입증을 태그하며 최소 5개 이상의 보안 절차를 해제했습니다. 김 씨는 박물관 직원과 함께 약 10분 동안 수장고 안에 머물렀지만 김 씨의 출입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조선 왕실의 유물이 보관된 수장고의 문이 김건희 씨 한 사람을 위해 열렸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혜라는 지적에 박물관은 담당자의 기록 누락이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로부터 사흘 뒤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물관에 찾아와 수장고를 보고 싶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수장고에서 조선 왕실의 유물을 빌리거나 반출하려 한 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중학생들이 면허도 없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30대 엄마가 열흘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는 한 공유 킥보드 업체가 대리점주를 모집할 당시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사고를 내도 법적 책임은 전혀 없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홍보수단으로 삼았고 그게 불행한 현실이 됐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공유 킥보드 업체에게 면허를 확인할 책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킥보드 업체는 이 같은 법적 사각지대를 파트너 점주를 모집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실제로 면허가 없다고 해서 아예 타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요청은 계속해서 저희도 하고요. 근데 없어도 탈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타도 안전하다고 말하고 업계에서는 당연히 면허가 필요하지만 이건 고등학생 이상 정도면 사고 안 내고 안전하게 잘 타고 다닌다. 이게 공론이고요. 심지어 사고가 나도 회사 책임은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0%입니다. 그 해당 유저가 보험 혜택이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뿐이고 그래서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다까지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이런 건 파트너 대표님 혹은 본사조차도 없습니다. 정부 역시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고도 말합니다. 국토부가 보니 이건 그렇게 위험한 이동수단이 아니네, 자전거랑 비슷하네 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작년 겨울에 이제 자전거법으로 갑자기 바뀌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중학생들이 타기 시작을 했어요. 현행법은 솜방망이 규제에 불과합니다. 제가 공동 발의한 피행기본법은 무면허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를 막지 못한 그 업체에 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해당 업체 측은 규정이 바뀐 직후라 숙지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무면허 경고 알림을 보고도 이용하는 미성년자까지 업체가 책임질 수 없는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라고 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엔 롱패딩에 털신까지 등장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 내려진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에 다들 꽁꽁 싸맸는데요.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박상욱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도심 출근길엔 목도리는 물론 무릎까지 오는 긴 패딩도 등장했습니다. 털모자에 마스크는 가지고 나왔지만 장갑은 미처 못 챙겨 손이 시렵습니다. 어젯밤부터 북쪽의 차가운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덕유산 향적봉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나무서리가 관측됐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등엔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 만큼 쌀쌀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도 너무 힘들고 씻기도 좀 싫고 이 신발도 털 신발인데 오늘 게시했고 이것도 저번 주까지는 약간 과해 보여서 못 입고 있다가 오늘 게시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마트에선 담요와 핫팩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오늘 밤부터입니다. 중부지방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점심 무렵 해제됐지만 밤부터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온 가운데 밤사이 복사 냉각까지 더해져 월요일보다 1에서 5도가량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2도, 대구 3도 등 오늘보다 더 낮아지고 경기 양주와 경북 봉화는 영하 3도, 대관령은 영하 4도까지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모레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기온은 다시 회복할 전망이지만 금요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예상돼 낮엔 여전히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